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한자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미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강사님 소개 좀 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경산시에서 이제 경산시 평생학습관에서 한자 교실 강사로 출강하고 있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예, 전공은 원래는 중국어였거든요. 예, 중국어도 수업 센터도 나가고 가끔 수업도 하긴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이제 한자 한문 수업을 위주로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자 자원풀이 수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자원풀이 한자 수업이라는 것을 좀 처음에 지금 혹시 잘 모르겠다 하시면 네이버에 자원풀이 한자 수업 딱 찾아보시면 제가 제일 뒤에 뜰 겁니다. 그리고 오. 밑에 쭉 보시면은 저한테 수업 들으셨던 분들의 이렇게 그 블로그 포스팅들이 또 좀 제법 뜨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원풀이라는 게 그 한자의 구성이나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풀이를 해주시는 강의인 그렇죠. 거죠? 예예. 한자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은 뜻글자가 아니고 이제 표의문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자는 표의문자니까 그 한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들이 다 있고 어떤 글자하고 어떤 글자하고 합쳐져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뜻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게 음. 갑골문 그다음 금문, 소전 쭉 이렇게 나가는데 옛날 글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도 있고 지금 그게 너무 글자가 많이 뜻이 바뀐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글자에서 파자를 해가지고 조금 더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는지 어. 그런 것들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네, 중국어 강사여도 이렇게 한자를 깊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데 선생님은 맞습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한자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셨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중국어를 한자를 먼저 배우게 된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네네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주산을 배웠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제 학교 마치면 집에 빨리 오지 말고 주산부터 배우고 와라. 이게 지금이나 옛날에는 엄마들은 늦게 오는 게 좋았겠죠. 뭐 아무튼 그래도 주산을 무조건 갔었어요. 주산 학원을. 그러니까 한 3년을 배우기 싫어도 계속 갔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 원장님이 연세가 한 60대 이상 하여튼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주산 수업이 딱 끝나면은 아이들을 다 한 방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라 그래요. 다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천자문을 한 권씩 다 나눠줬었어요. 천자문 어. 책을 한 권씩. 그것도 얼마나 받는지 다 너덜너덜한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자문 책을 딱 받아가지고 천자까지는 읽으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애들도 힘들고 하니까 제 기억으로 한 200자 정도까지 계속 수업이 끝나면 항상 성독을 시켰었거든요. 그게 이제 3년 정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한자를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하늘 천 땅지 이걸 성독하는 것을 200자를 하는 것을 한 3년을 하고 나니까 모든 아이들이 200자는 그냥 노래처럼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조금 관심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신문도 많이 받아보던 시대고 하니까 음. 아버지가 신문 보고 있으면 제가 봤던 한자 같은 게 있으면 좀 관심 있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한문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네네네. 때 하니까 힘들기나 이제 지금처럼 쉽게 배우는 방법도 안 가르쳐 주셨었고 우리도 음. 몰랐고 어렵긴 어려웠는데 그래도 저는 되게 이제 조금 흥미롭게 재밌게 배웠고 잘했던 것 같아요. 한문 과목은. 근데 저는 또 이과를 간 거거든요. 이과를 돌아서 수학, 이것까지 예. 오셨네요. 수학도 정말 못하는데 그냥 제가 생물 과목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좀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이과를 갔는데 이제 천장지구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언니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인가 그 비디오 테이프를 사왔었거든요. 빌려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신기하고 제 기억으로는 근데 천장지구가 아마 광동어였지 싶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유독화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유독화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정말 완전히 정말 너무 정말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홍콩 친구랑 펜팔도 하고 뭐 어. 그랬었어요. 그때 영어로 했었어요. 막 사진 막 뒤져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걔가 이제 중국의 문화 같은 것도 조금씩 알려주고 그런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수능도 별로 못 쳤고 근데 저는 이제 이미 중국어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과였으니까 교차 지원은 선생님이 못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 4년제 안 가도 된다. 그냥 이제 난 전문대 가도 되니까 난 중국 가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래갖고 전문대로 이제 중국어를 전문대 가서 중국어를 전공을 하고 근데 전문대에서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좀 수업한다는 것들이 좀 한계도 있고 따로 학원에서 많이 배웠어요. 저는 학원 다니면서 계속 배우고 재미는 있었는데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저처럼 흥미도 있고 재미있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편입을 하거나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도 너무 많고 그렇게 감히 나를 뒷바라지해달라 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뭐 그냥 회사를 다니고 하다가 군대를 갔었어요. 어떤 계기로 이제 취업을 막 고민하고 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관심이 생기면서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한 7, 8번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오기가 생겨가지고 될 때까지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저희 동기들보다 되게 늦게 갔어요. 저는 24살에 가고 우리 동기들 중에 빠른 년생은 19살에도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차이도 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죠. 24살에 이제 가가지고 29살에 나왔거든요. 정말 여자로서는 꽃띠잖아요, 꽃띠. 네. 예, 정말 그런데 저는 그 강원도는 아니고 경기도 포천에 그 구석이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문화생활이라고는 전혀 없고 정말 너무 힘들게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제대를 하기 전에 뭔가를 또 다시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내가 뭘 그만뒀었는지, 하다가 그만뒀었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때 한자를 그래가지고 선택하신 거예요? 네. 그때 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한자보다는 중국 유학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에 있으면은 한자어 같은 걸 사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금 저희 신랑도 군인인데, 저희 신랑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씩 그런 게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한자어 같은 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한자 같은 거는 계속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공부를 계속 좀 하고 있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 3급을 땄던 것 같아요. 따고 계속 이렇게 조금 공부하고 있다가 중국 유학을 가가지고 있을 때도 뭐 저는 어쨌든 한자를 재밌게 하니까 간체자도 하고 한자도 이제 정자도 이렇게 계속 배우고 중국 친구들이 너는 어떻게 우리보다 더 정자를 더 잘하네 이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거기서도 이제 하고 하면 계속 그냥 한자는 그때부터도 지금까지도 그냥 쭉 놓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왔다 그러면 이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한자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생님, 한자 선생님으로 만들어 주신 거군요. 자, 그럼 네네. 네.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제가 좀 계속 갖고 있었던 거고. 네. 그럼 선생님 얘기해 주신 이 스토리를 좀 정리해 보자면 아예 한자를 접하게 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주산 선생님이 그때 네. 당시에도 약간 융합스쿨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주산과 한자를 같이 이렇게 엄청 환영받는 학원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선생님이 노출해 주셨던 천자문과 또 네. 그 후에 학교에서 배웠던 한자들을 이제 계속 흥미 있게 가지고 갔고 사이에 네. 이과를 좀 가고 군대를 가고 이렇게 조금 먼 곳으로 네, 돌아갔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한자 공부를 계속 놓지 않고 하시면서 중국어 유학 시절 이렇게 더해지면서 지금의 한자 선생님으로 오셨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네네. 쭉 들어봤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이렇게 소녀 같은 느낌이 있으신데 그 속에서 정말요? 네.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면 네. 해야 되는 분이고 그거 딱 정해지고 나면 다른 것들 아, 두려워하지 않고 네네. 포기하지 좀. 않고 될 때까지 하시는 그런 멋진 모습이 좀 보여졌어요. 그래서 역시 외모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중국어 전공을 하시고 한자를 지금 선생님으로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한자 중국어 이렇게 연관해서 하시는 강사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자를 요즘에 문해력이 하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한자를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네. 다음 질문은요.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드려 볼게요. 한자를 공부하는 노하우와
또 강사로서 한자를 가르치는 노하우 이렇게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자를 공부하는 노하우라고 하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은 자원풀이 한자 수업, 한자 공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도 어릴 때부터 되게 이제 좀 주입식으로 한자 같은 것도 그죠? 뭐 그냥 외웠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저희 큰애가 입학했던 해에 그 학교에서 그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제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생 교육 일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업 같은 걸 무료로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사님 중에 이제 그걸 강사님들이 돈 받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분들도 재능 기부를 하긴 했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 그런 수업이 가끔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진짜 어떻게 문때가 맞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 큰아이가 입학을 딱 했던 해에 그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학부모들 대상으로 자원풀이 한자 수업 아니 아동 한자 지도사 수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부터 계속 틈틈이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방황을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또 다른 데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거기서 조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선생님께서 그만두시는 바람에 못하고 있다가 우리 애가 입학을 하고 막내가 그때 돌이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서 이제 자원풀이 한자 수업을 배웠었거든요. 배우면서 와 한자는 진짜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배운 것을 애들한테 또 알려주고 하니까 애들도 잘 기억을 하고 좀 쪼개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요것은 뭐 진면이고 요것은 이제 마디촌이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간머리라는 그 글자의 뭐 정식 명칭이 진면이거든요. 진면이 있고 밑에 이제 마디촌이 있는데 이 마디촌은 손을 뜻하는 글자야. 근데 이제 손에 이제 맥박이 끼는 자리를 이제 의미하는 글자가 마디촌인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다음에 마디촌이 나오는 다른 글자를 봤을 때 이 글자가 뭐하고 관련된 글자라 그랬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애들이 잘 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중에도 자원풀이 한자 뭐 해가지고 그런 책으로도 책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그런 책을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해력이나 어휘력 같은 걸 들릴 때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애들한테 써먹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말은 어쨌든 한자어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예를 들면 엄마 전쟁이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전쟁은 싸우는 거야 막 총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자로 하나씩 먼저 풀어줘요. 싸움 전 다툴쟁, 싸우고 다투는 게 전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자어로 하나씩 풀어주고 이제 그다음 부수적인 설명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포유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먹일포 그다음 젖유, 젖을 먹여 키우는 동물이 포유류야. 이런 식으로 단어를 이제 우리가 아는 한자어 단어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은 아이들도 잘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이렇게 특징 같은 것도 잘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애들이 뭐 하나씩 물어보고 하면 제가 가끔 생각 안 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찾아보고 요게 이 글자랑 이 글자랑 더해진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자를 외우라고 하진 않고 왜냐하면 한자는 외워 이러면 이제 공부가 맞아요. 되니까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때부터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이제 이런 글자들이 있어. 뭐 지킬수라는 글자도 있고 뭐 배울학 이런 글자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알려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습할 때가 좀 되면. 엄청 꿀팁이에요. 저도 아이를 네, 키우면서 아이가 점점 엄마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한 번도 그걸 뭐 싸울 터 뭐 이렇게 다툴쟁이라고 말해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한 번에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한자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네, 뭐 외우기보다는 그것들의 원래 구조들이 뭐였고 어떤 의미로 맞아요. 완성됐는지 이렇게 기억하면서 배우는 거. 또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네,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처럼 하는 게 제일 많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가르칠 때도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그 옛날 전래동화 이야기해 주시듯이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해주시고 또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한자 문해력을 키우거나 또 질문을 할 때도
이렇게 네. 어머님들이 어떤 한자에 어떤 한자가 만나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게 두루두루 세 가지에 모두 활용 가능한 좋은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네네. 선생님이 이제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아이들 집에서 엄마표로 한자를 알려주거나 하는 이런 특강도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조금 네. 전에 이렇게 알려주신 방법 외에 혹시 더 효과적으로 자녀분들한테 했을 때 좋았던 방법들이 하나 더 있을까요? 어떤 걸 이제 한자는 공부를 하다 보면 한자에서 멈추면 한자 공부만 하면은 이제 조금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한자 저도 이제 가르칠 때도 항상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도 그랬고 어머님이나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항상 한자 공부는 한자에서 멈추면 안 되고 한문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제일 뭐 평소에 잘 아는 뭐 사자소학이나 명심보감 뭐 나중에 가면 사서 삼경 뭐 우리가 들어봤던 그런 것들인데 한문이라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자소학 같은 거는 이제 애들 책으로도 잘 나오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자소학도 이제 내용을 계속 이게 한자를 하나하나 외우라고 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부모, 출입, 매필, 기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한자가 뭐 아비부, 어미모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부모님이 들어가고 나오실 때는 들어가고 나오실 때만 출입이니까 나가고 들어오실 때는 매필 매번 반드시 일어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사자성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한자를 가르치고 이제 한자만 하지 말고 사자성어 책 같은 걸 한 권 사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 보면 엄마들이 다 잔소리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엄마들이 잔소리 우리가 들어보다 보면은 우리 엄마가 했던 잔소리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문지방에서 문 가운데 서지 마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인성교육도 따로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재미로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사자서학도 한번 해보시고 보시면은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 내용들 보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커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방법 같은 이제 그런 내용들은 조금 커가지고 알려줘도 되고 무조건 뭐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 간에 친구 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니면 윗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내용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봐가면서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긴 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자만 하지 말고 한문으로 넘어가라고 하는데 한문은 혼자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는 그 선생님한테 배웠었지만 내려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배울 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알아보려면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향교를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향교에도 교회 뭐 수업 같은 거 많이 한다. 그래서 향교도 한동안 다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 네. 안 다니고 그 뒤로 쭉 안 다니고 있지만 그거 말고 향교도 괜찮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길고 멀고 어르신들이 되게 거의 다 오시니까 분위기가 좀 힘들 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르신들이 너무 많고 어르신들이 또 더 잘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조금 어. 한 번씩 이렇게 좀 시끌시끌한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도 저는 이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많이 배우긴 음.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 이후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일 많이 써먹는 것은 사이버 서원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버라고 찾아보시면 안 되고 사이버 서원 사이버 서당 음. 찾아보시면은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네. 제가 포스팅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마 제가 위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활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뭐 무료 강좌도 많고 명심보감, 사자소학 이런 것들은 무료 강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거 음. 보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보면은 고전이 아니고 거기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이제 아니다 고전 번역 고전 지금 명칭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네. 예, 나중에 거기서 서울에서 하는 수업 거기 이제 그 수업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수업하는 것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올려주시는 거거든요. 음. 실력 있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활용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완전 몰랐던 세상이에요. 아, 한자라는 그래요? 세상. 그럼 우선 엄마들이 아이들을 한자를 조금 더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
뭐 7급 한자, 8급 한자 이런 한자의 공부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네네. 그것들이 녹여져 있는 그런 책들 아까 말씀하신 뭐 뜻풀이를 위주로 우선 가다 보면 제가 네. 생각해도 한자를 좀 노출이 된 친구들이면 이거 맞아요, 아기줄 아니야? 맞아요. 나갈 줄 아니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맞아요. 한자에서 한문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시면서 쭉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한문의 교육의 장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 교육이 그 안에서 자동으로 해결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위주로 이어갈 수 있는 문해력도 네. 높이고 이어갈 수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네네. 그거를 넘어서 개인적으로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향교에도 이렇게 수업이 있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네. 향교에서 수업이 있고 아까 사이버, 서당 요렇게 알려주신 이런 사이트들에도 한자를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좀 깊이 네네. 있게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루트로 배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자 보니까 아동 한자 지도사를 배우셨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동 한자 지도사 자격증은 어떤 건지부터 또 이렇게 취득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아동 한자 지도사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저는 이제 한자 교육진흥회, 우리가 보통 한자 진흥회라고 하는 거기서 취득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검정회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로 생긴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저는 처음에는 대한검정회 선생님한테서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다가 네네네. 그분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금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진흥회 선생님한테 배우게 되면서 저는 지금 진흥회 시험을 계속 치고 있거든요. 음, 그때부터도. 그 진흥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동 한자 지도사 교재가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 찾아보시면 아동 한자 지도사 딱 치면 출판사 형민사에서 출간된 게 있거든요. 네네. 형민사에서 출간된 아동 한자 지도사 책을 딱 사갖고 보시면 부수 214자 부수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낱글자로 따지면은 그 1000자 정도 해가지고 급수로 따지면 한 4급 정도 되는데 음, 그 안에 단어들이 용례들이 있거든요. 용례들까지 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은 수준은 한 3급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부수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처음부터 하나 1부수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공부하기가 좀 수월하지 싶고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고 수준을 이제 급수 수준을 따지면 한 3급 정도가 되면은 아동 한자 지도사는 이제 뒤에 이게 거기 연습 문제도 있고 그 각 그 해당하는 그 협회들의 그 주관하는 주관사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거의 그 기출 문제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출 문제하고 그리고 그 문제집도 나와 있거든요. 문제집 시중에 파는 것들. 그래서 문제집하고 기출 문제하고 지금 한 내가 수준이 한 3급 정도 된다 생각하면은 기출 문제하고 연습 문제하고 이런 것들을 한 몇 번 왔다 갔다 풀어보고 하시면은 충분히 아마 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이 시험은 뭐 매월 이렇게 수시로 있나요? 아니면 연일에 뭐 이렇게 기간이 있나요? 연일에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더 자주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부터 아무래도 시험 치는 것들이 조금 제한이 되고 하면서 지금은 올해는 2번, 그러니까 한 해 2번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2번 있었거든요. 올해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일정은 2번, 그 4월, 진흥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월, 10월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 하면은, 제가 지금 지도사 특급 시험을 지금 준비를 하고 네, 있어가지고, 네. 같을 때 시험을 치더라고요. 제가 네. 아동 한자 지도사는 따로 일정을 살펴보진 않았는데, 같을 때 치는 걸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4월, 네. 10월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건 지금 한번 다시 선생님이 찾아보시면. 준비하고 계신 특급 시험은 또 어떤 건가요? 아, 제가 코로나가 딱 터지고 저도 일이 너무 없어졌잖아요. 그죠? 수업도 네. 안 나가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노는이 음, 계속 미루고는 있었어요. 공부는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치면은 됐긴 될 것 같은데 계속 시험을 안 치고 싶어하고 미루고 있다가 놀고 난 뒤에 노는이 진짜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나 뭐 했지 이렇게 될까봐 그때 시험을 이렇게 미루다 시험을 쳤었거든요. 그때 한자 한문 지도사 1급을 쳤었거든요. 1급은 대학, 중용, 소학, 경목 요결, 그 다음에 고등 한문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을 해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고 특급은 좀 더 많이 어려워요. 책도 엄청 더 두껍고 논어, 맹자, 고문진보 그리고 이제 고등 한문이 아니고 무슨 한문인데 뭐 네. 한문 한시 뭐 이런 것도 공부 좀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그래가지고 특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어떤 게 변화가 있나요? 저는 이때까지 자격증을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 뭐 누구는 뭐 자격증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죠? 이력서 쓰는데 한 줄 더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크기도 하고 그것보다 사람들이 공부를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항상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한 네네. 80대 어르신들도 있고 한데 그 어르신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씀드리는 게 공부는 꼭 시험을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험을 쳐야지 공부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시험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초가 아니고 제가 첫째가 뱃속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아무도 없을 때니까 어쨌든 뱃속에가 있긴 하지만 자유로운 몸이니까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또 공부를 하러 다니고 하면서 그 선생님 밑에서 있으면서 급수 자격증 2급을 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아가씨 때부터 중한 번역사 자격증 공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떨어졌고 그래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집에서 뭐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공부를 좀 해가지고 첫째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중한 번역사 자격증 2급도 따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나면은 이거 이 짓을 내가 왜 하고 있지? 그런데 그러고 둘째도 뱃속에 있을 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딱 생각나는데 둘째가 뱃속에 있을 때는 1급을 땄었거든요. 급수 자격증. 쉴 수 있는 시간대는 다시 자격증을 네, 이렇게 하나씩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셨군요. 9월 달에 아기를 낳았는데 8월 말에 시험을 치러 갔거든요. 만삭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아시겠지만 배가 네네. 붙지도 않고 막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치면서도 그 둘째 때가 제일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여름이었고 너무 덥고 그때는 제가 운전을 잠깐 안 하고 있던 때라 가지고 버스 타고 막 공부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 이 짓을 왜 하지 하는데 자격증 딱 따고 이렇게 시험 공부를 어쨌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뭔가 훅훅 자라있는 느낌 있잖아요. 제 실력이 훅 커있는 느낌, 자라있는 네. 느낌.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느끼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작년에도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제가 1급 땄다 했을 때도 그때도 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해놓고 나니까 그래 나 대학 공부도 해봤어. 중용 공부도 해봤어. 그 뒤로 뭐 그게 끝은 아니고 계속 더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해봤어가 되는 거고 지금 또 노노 맹자 맨날 붙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도 그것들을 보면서 다른 데서 이제 그런 구절들이 같이 나오면 맞아 나 이거 공부했었지 이런 것들도 되고 하면서 조금 다시 복습하고 하면서 제 실력이 정말 높아지니까 수업할 때도 제가 어쨌든 계속 이쪽 분야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아는 척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가볍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볼 땐 지금 이 특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선생님이 이 영역에서 비전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성장도 가져다 주지만 내 일에 대한 만족도 내가 좀 나 그래도 이런 자격증 갖고 있어 라는 만족과 맞아요. 내가 성장했어라는 만족도 가져다 주고 아까 사전에 조금 저랑 사담을 나누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자 강의계에서는 굉장히 아기 연령이라고 되게 일찍 맞아요. 시작하신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시작하시면서도 특급 지도사 자격증을 또 갖고 계신다면 더 나이가 많으신 한자를 더 많이 알고 계신 그런 학습자분들을 또 이렇게 마주하기에도 훨씬 좋을 것 같고 네. 그 자격증을 기반으로 계속 경력을 쌓으시면 나중에 진짜 빛을 완전 이렇게 발하는 나이에는 천하무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이 한자 교실에서 그 지역 평생학습관 한자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학습자분들은 아마 선생님보다 다 나이가 많으실 것 같아요.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러면 한자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중국어 강의를 하면서 한자를 많이 하는 어르신들을 종종 뵀어요. 근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한자 질문 같은 걸 주시면서 난처하게 할 때가 있어서 많아요. 네, 꼭 기억이 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은 왠지 그런 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네. 한자 강의를 하면서 난감했던 상황들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한자 강의를 하면서는 특별히 막 크게 난감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모르는 걸 물어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합니다. 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다음 시간에 알아가지고 제가 한번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어디 병풍이나 뭐 족자 같은 거 사진 찍어 와가지고 막 물어보세요. 근데 아. 저도 모르는 거 정말 많거든요. 그냥 써져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더 모르고 정자로 써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가끔은 아.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음. 그것보다는 그런 걸로 크게 곤란했던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가 정말 곤란했었어요. 제가 처음 여기서 와가지고 평생학습관, 그러니까 용인에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금 소수를 이렇게 소규모로 과외하는 것처럼, 네, 그룹으로 이렇게 하는 것 수업만 해보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는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안 되겠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조금 지방 쪽이라기보다는 저희 도시, 제가 사는 이 경산 쪽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무료거든요. 이게 무료고 뭐 재료비 이런 거 정도만 내고 수강생들 수업비는 거의 무료고 강사들은 시에서 강사비를 예산이 지원받고 네 그렇게 받고 하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당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원이 뭐 얼마도 하도 상관이 없고 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저기 좀 알아봤었어요. 알아보고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해보고 문의도 해보고 혹시 뭐 이렇게 제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중국어랑 한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수업할 만한 데가 없느냐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계속 물어보니까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연락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요번에 어디 무슨 동 학습관에 새로 한자 교실을 새로 기강하게 됐다. 그게 제가 이사 오고 2월에 이사 왔는데 7월부터인가 8월부터인가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바로 거의 네, 그게 생각보다 빨리 된 거예요. 저는 되게 조급했거든요. 음. 왜냐하면 계속 그때는 가르치던 게 있어가지고 너무 또 쉬면은 이게 어떻게 사람이 감이라는 것들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하니까 되게 조급하던 시절에 딱 어떻게 또 이 시기가 또 맞아가지고 딱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갔는데 저는 나름 이제 처음 갔다고 이렇게 막 예쁘게 좀 입고 가고 막 화장도 하고 가고 막 이렇게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다 어르신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르신 중에 한 분이 할아버지셨는데 저보고 선생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음. 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젊네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띠꺼운 표정으로 막 젊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뭐 그렇게 젊지는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앞에 딱 섰는데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하잖아요. 원래 전공이 중국어고 뭐 이제 제가 이제 그런데 뭐 지금 한자 한문으로 또 계속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국어 전공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분이 옛날에 그분 말씀으로는 중국어를 하는 사람한테 한자를 배워보니까 나보다 모르겠더라, 모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모르던데 이런 게 딱 박혀 있는 어르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하여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띠꺼운 표정으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얼마나 너가 나를 잘 가르쳐 네. 보겠어의 시선으로 첫날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당하셨군요. 그러니까 그 2시간을 그 시선을 견디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자원풀이 한자 수업은 이런 거다. 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개를 쭉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니까 이제 그 어르신 아니고 다른 어르신이 제가 수업 끝나고 나갈 때 아이고 선생님 참 공부 많이 했는 것 같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 하나 딱 들으니까 정말 탁 풀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 참 재밌게 잘 가르치시네요. 우리는 이렇게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자가 그게 그 뜻인지 난 평생 처음 알았다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뱉은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싹 다 풀어지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집에 왔는데도 계속 이제 부들부들부들 약간 집에 그날 와가지고 가장 난감했던 일과 가장 뿌듯했던 걸 하루에 다 네네네. 섞으신 그렇죠. 그런 거네요. 가장 뿌듯했던 그 말씀도 기억나긴 하지만 그 난감했던 그 상황이 너무 계속 기억이 나니까 저는 또 A형이라 뭐 혈액형이 따지면 안 되지만 저는 정말 B급 장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네네네. 네네 이렇게 집에서 말씀을 정말 들어보면 네네네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너무 분해가지고 있잖아요. 한 2시간 이렇게 집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초기 강사에 다들 한 번씩 겪는 그런 것 같은데 한자의 대상이 더 나이가 좀 네 있으신 맞아요. 연령층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시작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 영역에서 시작이 좀 일러서 그런 네. 또 고충이 있으시네요. 네 그러면은 그랬는데
예. 네, 네네. 그랬는데 그 이제 저보고 선생님 이렇게 그 선생님 그분이 우리 반 반장이 되셨고 제가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다니셨는데 제가 가면은 제일 먼저 일어서 하고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 이제 집 잘해주시고 면모를 알아보시고 네. 달라지셨군요. 그리고 아까 그 칭찬해 주셨던 그분은 아직까지 저 수업 계속 맨날 해마다 듣고 계시고 오. 네, 네 그러고 찐팬이 있습니다. 찐팬이 되셨어요. 선생님 수업이 엄청 궁금한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선생님을 쪼끔 검색해 보면서 알게 된 게 중국어 선생님들도 선생님의 수업을 많이 듣고 계신다고 해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중국어 선생님으로서 요 정도의 한자 기본 설명 뭐 요런 거 기본 지식 같은 건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아 네. 글쎄요. 그래도 많이 한자를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자를 한 3 급, 4급 정도의 한자를 읽을 수는 있지만 아 그거에 대한 명칭을 정확히 네. 뭐 배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네. 같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한자 위주로 보고 한자를 깊게 다루지는 않는데 가끔 이렇게 한자를 중요시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요런 네. 것들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한번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책으로 좀 설명드려 볼까요? 네네. 편하신 대로. 네. 그림을 품은 한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림을 품은 음. 한자. 그것도 저는 그걸 포스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제 처음에 자원풀이 한자 공부를 하면서 제일 처음 이렇게 제일 많이 처음 받고 제일 많이 참고했고 지금도 참고하는 책인데 좀 음. 책이 꽤 두껍긴 한데 안에 열어보면은 그림으로 설명 이게 좀 컬러풀하게 잘 돼 있고 음. 그 수준을 따지면 급수 수준을 따지면 아마 2급 이상이지 싶은데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 2급, 3급 이상이지 싶은데 거기 보면은 한자를 어떻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풀이 한자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처음부터 보면 정말 재미가 없고 내가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피 뭐 중국어 강사를 하신다 하면은 그래도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어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한자를 병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도 있고 음. 애들이 중국어를 하는 애들도 이제 와가지고 한자 공부도 같이 하게 된다 하면은 엄마들도 좋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한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어를 한자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국어를 한다고 해서 한자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쓰는 글자들이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진 않지만 간체자하고 번체자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 게 많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간체자를 설명할 때도 번체자를 먼저 설명을 하고 한번 훑어보고 그래서 여기서 발음을 갖고 와가지고 간체자를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원 같은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멀원이라는 글자에서 이제 그 받침 부수를 빼면은 길게 걸을 원이라는 글자긴 한데 그 원의 발음하고 우리가 아는 으뜸원하고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간체자로 만들어졌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멀원이라는 글자가 있구나. 뭐 한번 또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선생님들도 말하자면 간체자 말고 번체자를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지금 그래서 말씀해 주신 네네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 그 책인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다시 우리가 한번 아는 그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림을 그림을 품은 한자 어. 이미정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네네. 그 사람 이름도 저자까지. 저도 지금 한자를 어린이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자를 네. 해야겠다.'라는 네. 필요성 그걸 좀 느끼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교재까지 딱 콕 집어서 찍어 네네. 주시고 한자를 설명할 때 간체자를 설명할 때도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한 번씩 짚어 주는 이런 방법들을 저도 아예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한번 음.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대로 해 보면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예. 그래서 제가 그 책도 추천을 많이 했는데 이제 두께를 보고 다들 사람들이 네, 겁내하시는군요. 겁을 내는데 처음부터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맨 뒤에 보면은 그 색인이 있잖아요. 그죠? 가나다 색인이 네네네. 있어가지고 집가를 찾아가지고 우리 사전 찾듯이 집가를 그렇군요. 찾아서 집가가 60쪽에 있는지 가가지고 보고 집가는 요런 원리로 이루어졌구나. 이러면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옥편 같은 개념인데 네네 한자가 맞아요. 풀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네네. 정독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한자를 그렇죠, 찾아서 그렇죠. 활용하면 좋겠다. 예예. 처음부터 네.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책을. 그래 가지고 어쨌든 고렇게 하면 아마 한 3급 네. 이상 수준은 충분히 되고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거리들도 좀 많이 풍부해지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항상 모든 책은 한 권만 보시면 안 되고 다른 책들도 뭐 있겠지만은 저는 그걸 처음으로 했고 그 책을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한번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나중에 저도 블로그로 좀 지금 막 이렇게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제가 봤던 좋은 책들도 조금 포스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잘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있으면은 저도 이제 계속 포스팅을 할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네네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미 너무 많은 책들을 소개를 해 주셨어요. 아까 저는 엄마표로 해줄 때 한자에서 한문으로 넘어갈 때 그런 뜻풀이가 있는 책이 있구나도 몰랐었거든요, 사실. 네. 어린이들을 위해 그런 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풀이 그림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책도 있다라고 알려주셔서 요거 외에도 또 선생님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또 다른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할 때 쓰신 책 같은 것들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음, 선생님이 지금 자원풀이 특강을 이제 여러 차례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자원풀이 특강에서 이렇게 특강이면 하루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한 몇 시간 하기도 음. 했고 제일 길게 한 건 5시간인가 6시간. 아 그럼 평균 한 2-3 시간 요 네.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네. 그러면 요렇게 특강에서 강사분들이 "아니 저도 궁금은 한데 어떤 게 배우게 되는지 한번 직접 여쭤봐야지."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네. 특강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 주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아 가지고 아 깊은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한자 그러니까 급수로 따지면 높은 급수의 한자는 못하고 거의 8, 7, 6급 6급 음. 정도? 6급까지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한자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글자를 가르쳐 줄 때 요거는 요렇게 가르쳐 주면 좋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것들은 또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 음.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이들 수준만으로 알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요 글자가 원래는 요렇게 하는 거고 요렇게 가르쳐 주면 좋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 글자의 원래 뜻은 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일곱 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곱 칠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일곱 칠의 원래 글자의 옛날 글자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걸 이렇게 자르는 도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 작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곱 칠은 우리가 지금 일곱 칠만 알고 있지만은 그 뜻이 원래 갖고 있는 뜻은 자르는 어떤 도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일곱 칠로만 거의 쓰지만 그런데 이제 일곱 칠까지만 알게 되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 일곱 칠이 들어가는 다른 한자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일곱 칠에다가 칼도자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를절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온통체 하기도 하고 자를절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글자를 봤을 때 칼도가 들어가니까 자르는 거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일곱 칠에도 분명히 자른다는 뜻이 같이 포함이 되어 그렇군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한테도 알려줄 때도 일곱 칠은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일곱 칠은 일곱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요 정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조금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글자에서 멈추면 상관이 없지만은 이 글자가 다른 글자로 들어갔을 때는 그 네. 원래의 뜻이 음.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씩 체크해가지고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군요. 네네네. 되게 또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한자 특강이? 아직은 없으신가요? 아직은 없고요. 예. 저도 코로나가 딱 터지고 쉬고 있다가 선생님들도 다 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생각을 하시기를 너무 놀아서 안 되겠다. 선생님 특강할 때는 맨날 우리 5, 6, 뭐 7급, 8급 뭐 이런 한자만 했었잖아요. 그거 말고 좀 길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음. 그때 이제 아동 한자 지도사 책을 가지고 그 이제 아는 선생님들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을 하루에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씩 1년 수업을 했었거든요. 1년 수업을 쭉 해가지고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블로그로 모집을 해가지고 2기까지 이렇게 갔었어요. 그게 이제 작년에 끝났고 근데 어. 3기는 영상으로 봐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가 좀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영상으로 보려고 하고 그러죠. 아무래도. 예, 그렇게 되고 하니까 진행이 좀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3기는 하다가 그만뒀었어요. 제가 한 몇 달 하다가 그만두긴 했는데 2기 때 찍었던 영상이 이제 지금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긴 있어요. 그렇게 다 그래서 준비해 네네. 두셨군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선생님이 지금 이 한자 뭐지?
특강이 자원풀이 특강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예정된 건 없지만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1년 과정으로 1기, 2기 진행을 하셨고 3기는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2기 때 영상으로 충분히 활용이 네네. 가능하고 이제 곧 이런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3기를 기다려봐도 괜찮겠다라는 이 소식을 전합니다. 네네. 그럼 네. 선생님이 지금 밴드에서 한문 고전 필사 스터디도 하고 있다고 들으셨는데요. 지금 이게 주력으로 하고 계신 어쩌면 강의이신가요? 주력은 이제 평생학습관 수업이랑 제가 이제 줌으로 일부 하는 그 수업이고, 요거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한자 한문 지도사 1급 공부할 때 수학 공부를 하긴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조금 시험을 위해서 정말 겉핥기식으로 했던 것 같고, 이게 작년 6월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는 사실은 어떤 걸 했었냐면은 카카오 프로젝트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00일 동안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어떤 걸 지원을 해가지고 100일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인증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카카오 프로젝트에서 사자소학 필사하기하고 명심보감 필사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두 개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명심보감 필사하기를 했었는데 인원이 제가 아는 사람만 한 5명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사보작 끝냈었는데 어렵기도 어렵던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사자수학을 필사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도 조금 괜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조금 만만하기보다는 조금 가볍게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인원들이 꽤 많이 모였었어요. 한 100명 이상 모여가지고 정말 열심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과제를 올려주면은 필사해가지고 인증해서 올리고 그걸 100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다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나도 이거를 이제 조금 수익으로 연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몇 명이 안 모이더라도. 그래가지고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작년 6월부터 해가지고 명심보관 필사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과제를 올려드리면은 필사하고 뭐 사진 찍어서 이렇게 이제 인증하고 그게 이제 밴드에는 매일 인증 이렇게 하고 도장 찍히는 게 딱딱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작년 명심보관 끝나고 그다음에 추구집도 하고 경몽요결도 일부 좀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학이 아니고 소학을 하고 있고 근데 소학도 쉬운 건 아니라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말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소학까지만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소학 끝나면 면허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하고 싶지만 계속 하고 싶은 네,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도 공부가 정말 많이 되거든요. 이게 정리를 하는 과정이 참 보통이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사자수학 이런 거하고 이제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좀 내가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제가 또 찾아가지고 링크 걸어주고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시겠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강단에 서기 앞전에 내가 내 맞아요. 수업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신데 지금 말씀드린 요 밴드 스터디가 이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좀 드려보면 선생님이 그 소절을 다 해석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뭐 이런 발음이나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한자에 대한 뜻 같은 것들을 다 달아서 올려주시면 이제 학습자분들이 그걸 공부를 하고 인증을 하는 그런 스터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나중에 강의에서 해야 되는 거라서 정말 맞아요. 필요하지 않고 꼼꼼히 하시는 그런 맞습니다. 스터디일 거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한테 아니면 지금 한자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미정 선생님의 그 한자 스터디를 밴드로 진행한 한자 스터디를 참석하시면 굉장히 찐으로 네, 맞습니다. 지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나눴던 선생님의 강의 중 하나인 필사 스터디를 이야기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나의 강의 이런 거 들으러 오세요 하고 홍보할 그런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저는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은 지금 하는 게 거의 없고, 이제 한다면은 이제 지금 아까 밴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하고 있는데, 소학은 솔직히 좀 어려워가지고 많이 안 하시거든요. 안 하시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이 계속 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사자소학을 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자소학
필사하기 하는 부분들 따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분 그 사자수학 필사하기도 다시 하나 열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특별히 막 이렇게 저도 지역 평생학습관 여기가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뚫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알아보고 연락도 해보고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센터들도 한 개씩 보니까 중간중간에 생겨가지고 이런 수업 하나 해주세요.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는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크게 제가 홍보를 할 만한 게 밴드랑 블로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이제 그거라도가 아니고 그런 거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재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명심보감 필사하기 그걸 준비를 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수업할 때도 어른들 중에도 오래 들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았고 원래는 명심보감 수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은데 준비를 많이 안 해야 되는 게 제가 그때 다 해놨던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맞아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지 한자 한문 같은 거는 또 보면은 돈 내고 그걸 왜 배워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예, 한자 한문을 돈 내고 왜 배워? 제 처음에 그 영인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걸 왜 돈 내고 배워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돈 내고 막 큰 돈 들여서 배우기 싫으면 차라리 오히려 이런 스터디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서 내 공부를 하면서 요걸 내가 어디 가고 또 써먹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그거를 지금 한번 미정 선생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예, 부분을 맞아요. 그러니까 미정 저도 잘 써먹고 선생님을 있고. 네, 미정 선생님을 찾아서 또 멀리 계셔도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네네. 한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을 좀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리를 좀 하자면 한자라는 영역이 중국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자 하나로만도 굉장히 배울 것들이 많고 깊이가 엄청 깊어서 한자의 좀 매력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자를 어릴 때부터 문해력 때문에 필요한 어린이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깊이 있게 내가 배우고 싶은 분들 전부 다 이런 오늘 소개해 주신 책이나 그런 사이트 방법 등을 통해서 한자 공부를 개별적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이렇게 중국어 강사로서 중국어만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한자를 어느 정도 아는 직업이니까 한자 맞아요. 자원풀이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녹여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중국어 강사 하실 때도 좀 더 특별한 강사가 되고 깊이 있는 강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한자 매력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같이 빠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미정 선생님한테 이렇게 어떻게 진행하는지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셔서 쭉 배움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한자 저도 책장 감사합니다. 들으러 좀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